네, 안녕하세요. 예, 임용닷컴에서 전문 상담 강의를 맡고 있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2021학년도 대비 전문 상담 임용 설명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요. 예,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2020학년도 전문 상담 임용고시가 치러졌죠. 1차 시험이.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면 이제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이 나옵니다. 일단은 시험 치르신 모든 선생님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같이 응원하고 예, 기원하면서 예, 설명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크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 첫 번째, 전문 상담 교사 임용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임용고시에 관한 이해에 관한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상담 교사 출제 경향, 흐름을 파악하셔야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 흐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한 해 동안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예, 응시 자격. 예, 전문 상담 교사 뭐 1급이나 2급 자격증 소지하고 계셔야 되고, 예, 마찬가지로 여기 쭉 보시면은 이 부분 보세요. 상담 및 진로진학 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 응시 대상자가 아니에요. 혹시 또 선생님이 물어보신 선생님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설명회를 하면 네, 안 되시고요.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 그러니까 그 시험 치르는 그 다음에 그 해 2월까지 취득 예정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1 해서요. 아시죠? 예, 거기다가 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자격을 갖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미리 상반기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선생님들도 이거 준비하시면서 내가 좀 나는 조금 더 뭐 1급이나 2급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힘들게 공부하셔서 나중에 어려움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들 미리 3급 딱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대부분 이제 1월 달에 교육학과 함께 저희 전공 연강 강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 상담 교사를 왜 하는 걸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까? 거기에 보면은요, 한번 여기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나 접수 인원, 경쟁률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거예요. 일단은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거의 뭐, 물론 관심도 많지도 않았지만, 갈수록 어때요? 예, 우리 그 예전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한 학교에 한 명씩은 예,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를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대로 간다고 한다면, 예, 지금 2018년, 19년 쭉, 예, 이 정도 인원은 계속 향후 10년간은 뽑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평균 경쟁률은, 예, 자, 2018년, 19년 보시면, 예, 3점 몇 대 1 정도 되시죠? 평균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을 보시면은요, 주로 서울, 뭐 경기 이런 광역권 있잖아요. 대도시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경쟁률도 높고 커트라인도 높죠. 평균 커트라인도 뭐 140점 후반대, 150점 중반, 높을 때는 그 이상 되는데, 선생님들께 또 여기서 잠깐 받는 질문이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지 좀 생각을 먼저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은 같지만 2차 시험 때는 변별력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정보를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고향이 뭐 예를 들어 대구고 거기서 내가 계속 정말 뜻깊은 그런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딱 정하셔서 가시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이 부분은 그 사람들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경기도다 그러면 집단 토의가 2차 또 시험 때 들어가는데, 그렇게 집단 토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약하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서 선생님들께서 아예 지역까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죠. 예, 그죠? 예. 자, 다음 보실게요.
제가 일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건 이건 이제 올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연간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수험 계획을 딱 세우시는데 전체적인 일정을 또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1차와 2차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1차 시험은 보통 11월 셋째 주 정도, 마지막 주 전주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1교시 때 교육학, 2교시, 3교시 전공 A, B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월 중순 이후부터 평균적으로 2차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기가 들어가는 교과목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비교과 쪽에 교직적성 심층 면접을 보게 되죠. 2차 시험으로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차 시험도 좀 변별력을 더 높여야 되고 학교의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2차 시험에 대해서 현장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집단 상담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사례 보고서 쓰는 거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보시면 좋겠고요. 자, 1차 시험 다시 한번 볼까요? 1차 시험에는요. 올해부터 바뀌었죠. 올해부터. 원래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9학년도까지는요, 저희 전공 B 부분에 논술형 한 문제, 10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고, 저기 보셨듯이 사라지고 서술형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서술형 13문항에서 17문항으로 서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평은 8문제에서 6문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과락이 있어요, 과락. 40% 미만이면 과락이 되시죠. 그래서 40점 미만 되시면 과락이 되시는데, 자, 여기서 왜 그럼 논술형이 없어졌을까요? 논술형이 없어진 이유는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논술형 어차피 교육학에서 이제 논술 문제를 푸는데 거기서 이미 변별력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계속 되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논술형 문제 풀 때마다 항상 개요 작성하고 그러면서 보통 2개, 3개 문제가 합쳐진 거다, 나눠진 거로 보셔라 라고 하면서 계속 짤막짤막한 서술형 문제풀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렇게 넘어왔죠, 올해부터. 자, 다음 보실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시험,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본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이제 면접만 보는 거에 현재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여기 집단 토익, 여기는 이제 경기도의 얘기 때문에 집단 토익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차 시험 100점, 자, 2차 시험 100점에서 200점 만점인데, 지금 이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다 면접으로 이루어지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1차 합격에서 1.5배수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150명,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만 2배수를 뽑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은 전문상담 교사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출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출제 유형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뭐든지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세분화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보시면 2008년도 이전 저희가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전에는요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이해하는 정도면 됐었죠. 그래서 지식 이해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2009년에서 이제 2013년도로 넘어오면 지식 이해에다가 이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문항을 잘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2014년 이후로 넘어오면 뭐가 들어왔어요? 적용. 적용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례 지문을 보시면은 거의 다 현장에서 있을 법한, 있을 수 있는, 현재 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예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선생님 사례 중심의 그런 관련된 뭐 다큐를 보신다던가 책을 좀 많이 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여유 있을 때 이제 선생님들 어차피 2021학년도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개론서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서 사례 중심의 그러한 다양한 뭐 책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현장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뭐가 필요하냐? 융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용이 들어오면서 사실 그냥 단순하게 단답형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격심리다 그러면 성격심리에서 어느 한 부분만 어떤 이론만 딱 꺼집어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성격심리와 예를 들어 집단상담에서 같이 융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은 무엇인가, 그 개념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뭐 바르게 서술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융복합적 사고를 갖추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자, 현장 적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부터도 이렇게 사례 중심에 이렇게 지문들이 나오듯이 저희가 2차도 어때요? 예를 들어 그냥 경기도 집단토의 같은 경우에도 지문이 되게 길어요. 지문 파악하는 것만 해도 선생님들이 구상 시간에 굉장히 오래 걸리시거든요. 현장에서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얼마나 이 선생님이 자기 교과에서 특히 우리 상담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게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 현장 적용력,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다. 교육 심리 그리고 아동 청소년 심리를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듯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조금 이따가 잠깐 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넘길게요. 자, 올해 전문 상담 교사 출제된 내용이에요. 잠깐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내용이 청소년 심리, 아동 심리, 교육 심리적인 내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일단은요, 저희가 중요하다고 주요 추가된 과목 이전에 핵심 과목들 위주로 해서 주로 이것만 나옵니다. 이거 위주로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상을 많이 빗나갔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느끼셨던 강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기존의 시험에서는요, 보통 60%에서 많으면 70% 가까이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 기출만 잘 열심히 하시고 탄탄히 하시고 동영 모의고사 열심히 푸시고 기본적인 저희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대로 따라오신다면 큰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는요, 파악을 해보니까 50%도 안 됐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예전에 한 번 나왔던 문제, 그리고 이거는 과연 오히려 그냥 저희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영역에서 좀 배제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게 좀 이런 표현이 그러지만 이게 저희가 임상 쪽으로는 전문가 분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 당연히 알고 가시되 어차피 현장에서 써야 되니까 저희가 임상 관련 도구들 이런 정도까지는 굳이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더 깊게 현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왔다는 거죠. 그냥 잠깐 한번 훑어볼게요. 굳이 사실 또 새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려도 그냥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라고 하시지만 깊게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는 시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또 이제 기출 분석이나 이제 종합이론 할 때 자세하게 또 저희 기출과 연계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주로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훑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전문 상담에서 바탕이 되는 기초 이론이 되는 상담 이론과 실제 영역이죠.
8점 정도 배점이 됐었는데 실존주의가 나왔었어요. 예, 증상에 대해서 2가지 증상이 나왔었고 뭐 체계적 둔감화 뭐 이 부분은 예전에도 나왔었고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 나왔는데 실존주의는 사실 선생님들이 좀 깊게 보지 않으면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또 성격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로저스와 메슬로의 성격 이론에 관한 부분이 좀 나왔었고요. 집단 상담 보시면 치료적 요인이 나왔는데 얄롬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코틀러는 선생님들이 코틀러 이러면서 좀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개방 집단이라던가 집단 규범, 또 문제 행동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집단에서, 그래서 하위 집단, 의존적 자세,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아리의 창이 나왔는데, 조아리의 창 부분은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한번 나와서 거의 뭐 이 부분은 뭐 이러면서, 좀 배제했던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였죠. 자,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 또 나왔어요. 코리에. 그러면서 집단 상담이 좀 높게 배점이 됐죠. 14점. 그리고 가족 상담이 이번에는 좀 안 나왔어요. 가족 상담이 되게 중요시하면서 좀 많은 배점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안 나왔었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 문제에 대비해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가 좀 안 되게 기출을 바탕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작년에 쉬었는데 올해는 너무 더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 해 한 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확 판도가 달라지는데 오죽하면 임상 아니면 저희가 특수 쪽에 특수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열심히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특수 쪽 전문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왔었죠. 자,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도 너무 적게 나왔죠. 해결 가족 중심 해결 중심 가족 상담, 말이 혼나오네요. 해결 중심 가족 상담에서 이제 방문형에 대해서 나왔었고, 척도 질문, 악몽 질문. 이 악몽 질문은요, 이거는 예상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고 한다면 다 나왔어요. 그 각 이론마다 훑어보면 키워드 중요한 거 저희가 다 체크를 했었는데 다 나왔는데 이 부분만 안 나와서 혹시 모르겠다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나왔었죠. 이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집단 상담은 워낙 기본적인 뭐 대처 방안, 문제 행동과 대처 방안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라서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어쨌건 너무 예전에 나오고 사이드에서 나오지 않았었던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 진로 상담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라던가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 영역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다 훑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내년을 준비할 때 저희가 생각을 했고 또 서스만의 프로그램 활동 요소 선정 기준에 관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담 실습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다 그 학교 상담 실습 그리고 우리 아동 청소년 심리 다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문제들이긴 해요. 뭐 DSM-5 이번에 좀 많이 나왔죠. 비자살적 자해 뭐 또는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라고 해서 명칭 쓰는 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심리검사가 작년에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외우고 준비하고 하위 요소까지 막 했는데 딸랑 이렇게 나왔죠. ADHD 그냥 딱 그거 쓰는 거 나왔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허무하다 막 이랬는데 올해 완전 반전이 됐죠. 너무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속도와 역량 검사라던가 편차 IQ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MMPI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워낙 선생님들이 MMPI 뭐 투코드는 뭐 기본적으로 하셨던 부분들이라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자 웨이지포 나왔었죠. 퍼즐 소검사라던가 GAI 지수 점수 산출 그리고 근거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요. 특수화 쪽에서 이제 전환 교육은 좀 선생님들이 맞추기 그래도 쉬우셨는데 할법 모델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좀 계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서행동 장애 선별 검사 영역.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거의 특수 쪽에서 나왔었고 거기서 또 많이 다뤘던 그런 문제들. 좀 속해 있지 않았나 저희가 그러면서 좀 아쉬웠던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심리 보시면은요 브롬펜 브레너의 환경체계 관한 부분이 나왔었죠. 내외적 부분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다 연계된 부분이 딱딱 뭐 구역을 나누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복합적으로 나온 문제라 그냥 굳이 나눈다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심리도 또 많이 나왔죠. DSM-5의 뭐 범불안 장애라던가 이거는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급심이 섭식장애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요.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뭐 이상행동의 분류 체계에서 범주적 분류와 차원적 분류 쓰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개론이 또 많이 크게 배점이 잡혔죠. 심리학개론. 그러니까 갈수록 심리학개론 포지션도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배제시킬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는요, 이제 영역이 늘어났을 때 한 문제씩 뭐 이상심리 뭐 한 문제, 뭐 심리학개론 한 문제 이런 정도로 나왔었는데 어때요? 갈수록 우리 주 영역이라고 하는 이 위쪽 이 영역보다 새로 추가된 영역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들께서. 예, 저희가 사실은 임용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3년, 4년 이상 뭐 학부에서 아니면 대학원에서 막 공부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 전공 일부는 빠지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1년 안에 그것도 막 바쁘게 뭐 한두 주 만에 어떤 교과는 한두 주 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한 학기 분량을 막 그렇게 끝내는 것들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여러 회 보셔야 되고 인출하셔야 되고 입력하고 예, 인출하고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부분이 어려우셔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부분이죠. 사실은 양이 많아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혼자서 정리해 가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린다는 거죠. 함께 같이 가자는 거죠. 예. 자, 다음. 그래서 제가 심리학개론 안 했나요? 예. 심리학개론 보면요. 예, 이렇게 12점이나 배점이 됐는데 사회심리 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충족적 예언 또는 뭐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거, 낙인 효과에 대해서 이제 명칭 쓰는 게 나왔죠. 예, 정보 처리 모형, 그다음에 초인지 전력의 구성 요소라던가 여기 보시면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실험 설계 관련해서 지문이 나왔고 캠벨과 스텔리가 제시한 용어, 내 외적 타당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검사 변인 역사 변인, 검사 변인에 관한 그 개념을 쓰라고 한 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할당 쓰는 게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처음이신 선생님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면은 저희가 다 이제, 배우시게 될 내용이니까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처음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쵸. 예, 문제의 유형이 그냥 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입형과 서술형이 있죠. 자, 기입형은 뭘까요? 예, 그냥 지식, 이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적용 능력. 아까 보여드렸던 표 있죠? 그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문에서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그럼 핵심 단어나 핵심 어구 등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유형을 보시면은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그 정의는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 개념 중심으로 핵심어를 찾는 건데 각 영역별, 이론별로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확실하게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기입형이 간단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또 힘들어하는 게 기입형이세요. 왜요? 아예 단어조차가 아주 새하얗게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러면 어려운 게 기입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아예 대처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 배경 지식은 물론 당연히 갖고 계셔야죠.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각 영역 이론을 갈 때마다 계속 형성평가와 같은 저는 디딤돌 평가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가시도록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과 함께 제시문을 분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된 사안의 답안을 추출해내는 그런 융합 문제에도 잘 대처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를 통한 감각 익히기. 근데 아까 모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는 그랬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이번에는 별로 안 나와서 뭐 얼마나 기출을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같은 비슷한 어떤 요소마다 그렇게 기출이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살펴보면은요. 정말
옛날에 객관식에 나왔던 문항에서 보기 중에 하나였던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나왔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기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기출을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또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지만 어쨌건 간에 기출은 우리의 나침반과 같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익히신 다음에 동형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도 치르고 영역별 또 문제풀이를 또 비슷한 문제들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샘플로 올해 거 따끈따끈한 거 선생님들 보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지만 결국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자살적 자해,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MMPIA 투코드 유형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고 여기서 주요한 항목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 미리 걱정하고 뭐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쉽게 우울, 불안, 이미 다 나와 있죠. 우울, 불안, 초조함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드러내고 또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경향 다 나왔죠. 쭉 이제 뭐 생각이 많아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이고 하면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 보세요. 타인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으며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급하게 읽으시다 보면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지문을 꼼꼼하게 그러면서도 늦지 않게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27코드였죠. 자, 이번에 서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서술형은 그냥 딱 문장 형태로 답을 내는 거다. 그래서 문제 인식하고 적용, 추리, 결론 도출,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던가 뭐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 공통점이라던가 차이점. 예를 들어 이 상담기법에 있어서의 뭐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자, 문제 해결 과정. 그러면서 적절한 개입 방안에 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유형을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자, 몇 개의 문장으로 답안을 뭐 서술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 예를 들어 연결 기법이다. 우리 상담에 있어서 연결 기법에 대해서 뭐 개념, 뭐 정의, 특징, 장점, 효과, 유의점, 실시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와요. 그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 3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단점 뭐 2가지를 쓰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장점 뭐지? 뭐 특징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 특징에서 끌어다 쓰시는 거죠. 효과 마찬가지죠. 유의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용어만 조금만 달리하면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이거 명확하게 이렇게 좀 똑 떨어지게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잘못된 내용을 찾고 바르게 고치라는 부분도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폭력 예방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나와 있는데 뭐 날짜가 잘못되어 있다던가 뭐 보고하는 뭐 주체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 자, 명칭을 쓰고 근거를 서술하라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을 적용해서 사례를 분석하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개념을 모르면 근거를 또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상 개념을 탄탄히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무슨 수업이든 간에 항상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대처 방법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이론별로 영역별로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 능력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융합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 가운데 함정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틀린 거 찾으라고. 잘못된 내용을 찾고 바르게 서술하라.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용을 잘 읽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 시간마다 선생님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체크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 이렇게 나왔어요. 한 예를 제가 보여드리자면, 자, 재진술에 관한 부분이죠. 예, 친구와 다툰 일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구나.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A에 해당하는 작업의 명칭이 무엇인가 했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작업 명칭, 예, 구조화죠, 구조화. 예,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명칭 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A 중에서 예, 상담윤리에 입각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교사의 진술 내용 한 가지를 찾아서 쓰라고 했잖아요. 교사의 진술 내용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예, 그 다음에 그 이유, 서술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거 1점, 이거 1점, 1점, 1점 이렇게 해서 4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쓰시고 여기는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셔야죠. 그죠? 체크하셔서 자, 여기 뭐가 있나요? 자, 네가 아직 미성년자여서 선생님은 너와 상담한 내용을 부모님과 모두 공유할 거야. 모두 공유할 거야. 위험하죠. 비밀 보장의 원칙 있잖아요.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예, 이런 경우 저희가 이것도 많이 다뤘는데 어때요? 먼저 이제 부모님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예, 어머니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정표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얘기를 들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요즘에 이상해요.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친구랑 뭐 다퉜는지 밥도 안 먹고 문도 쾅쾅 닫아버리고 쳐다도 안 봐요. 애를 잘 키우려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지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 그러면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일단은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주도록 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관된 기출 사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 넣었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왔었죠. 예전에 뭐 이걸 보고 재진술을 하라, 감정 반영을 하라. 그리고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쓰고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 쓰라.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예, 본격적으로. 자, 2021학년도를 대비해서 뭐든지 우리가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합격 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예, 평가 영역, 그리고 평가 내용 요소를 파악해야 되죠.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열심히 막 뭐 7과까지 공부를 했는데 야, 너 왜 공부했어? 이번에 선생님이 너무 영역이 많아가지고 5과까지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밤새 했는데 억울해 막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각 영역 내용 요소가 파악이 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기본적인 목차 있잖아요. 예, 각 그 영역별로 목차 정도는 구조화가 딱 돼 있으셔야죠. 예. 그래서 자기 점검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는 학습 플랜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 자기 점검, 자기 상황에 맞는 뭐냐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우리가 거의 선생님들 고시 공부하실 때 보면 저희 말고도 뭐 공무원이나 다른 어떤 행정고시나 다 선생님들이 회독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1회독, 2회독, 3회독 그러면서 이제 단권화도 하시고 각자 노트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방향을 공부를 하시는데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막 열심히 필기만 하고 노트만 만든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가장 이해가 안 간다.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진짜 3회독, 4회독, 5회독 했는데, 이러시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뭐가 빠지셨을까요? 예, 인출 작업. 맞아요. 인출 작업이 빠지신 거죠. 손으로, 입으로. 인출하는 작업이 빠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메타인지, 그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아는 것이 다름을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같이 이렇게 체크할 필요성을 느끼고 중간중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나 그거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황에 맞는 학습 플랜을 가지셔야 된다는 건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이제 4학년인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제 대학원 다니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희 또 전문상담 교사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과 담임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정말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상담 공부가 너무 필요하고 전문상담 교사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 달라요. 특히 우리 4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바쁘시죠. 예, 보통 3월에서 6월은 굉장히 바쁘죠. 교생 실습도 나가셔야죠. 정리도 하셔야죠.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포기하고 내년을 준비할까요? 그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께서 이제 미리 1, 2월 달부터 이제 교육학과 저희 전공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셔야 되는지와 함께 또 3, 4, 5, 6월 달엔 그 교생 실습 나가고 막 정리하고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또 예를 들어 또 논문 쓰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 가운데 내가 해놓을 거는 먼저 다 해놓으시는 거죠. 논문도 마찬가지로 미리 다 해놓으시고 내가 해야 될 거 해놓으면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충분해요. 잘 안 배서 쓰실 수 있는 거를 제가 함께 상담을 하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는 학습 플랜이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철저하게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습니다라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3번은 이제 기출 분석을 할 건데, 자, 영역별로 할 거예요. 영역별로도 하고, 예를 들어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상담 기법에 관한 부분이면 기법에 관해서 쭉,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3번 정도는 기출에서 이게 중요했었구나라고 나타낼 수 있도록 다룰 겁니다. 그래서 종합 이론 때는 관련된 영역이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왔다는 거를 함께 나눌 거고, 기출 강의 때는 당연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기출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모의고사 때는 다시 한번 기출에 나왔었던 거를 언급하면서 변형해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다뤄볼 겁니다. 자, 문항 속의 논점 파악 능력을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문장 구성할 때도, 논술 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술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핵심 키워드가 빠지면 안 되죠. 실컷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게 뭐야?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와 개념을 잘 찾고 정리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계속 키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또 다룰게요. 자, 그래서 자,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파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월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자, 1월부터 6월은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종합적인 이론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은요, 무조건 내가 확실하게 기본기를 탄탄해 나가는 시기다.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시기다. 개념을 파악하고. 그래서 종합이론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과 함께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요, 영역이 늘어나기 전과 늘어나서 이제 잠깐 나눠서 해봤더니 선생님들이 다시 또 돌면서 이해가 안 되고 겹치고 또 새로 또 영입하셔서 다시 또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각 과목 영역별로 해서 쭉 1월부터 6월은 무조건 기본 이론과 주요 개념을 파악하는 아주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는 그런 상반기 이론 강의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주요한 핵심 이론 그리고 개념의 구조화를 할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많이 하시고 구조화, 마인드맵, 매핑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트리 구조 해가면서 그래서 자, 출제 영역을 확인하고 기출 내용을 당연히 파악해서 중요도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불안해 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더 많아졌어. 더 넓어졌어. 그러면서 얕은 게 아니라 깊어지기까지 했어요. 올해 시험이.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먼저 중요도 순으로 먼저 하셔야죠. 예전에 나왔었던 거 그대로 나온 적 많잖아요. 3, 4년 후에도. 그래서 저는 아예 같이 여기 보시면 이 종합이론 할 때요.
2차 시험까지도 실무 대비를 할 수 있게 예, 준비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있는 교육 뉴스 같은 거 실시간으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예, 준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실무 관련 자료 이런 것도 매주 제공을 해드려서 간단하게 같이 요약하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이해도 확인했는지 형성평가와 같은 그런 디딤돌 평가를 같이 제가 실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그날 배운 것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도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완전 학습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라던가 이제 뭐 짝스터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서 예,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예, 토의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스스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평균 기억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2차도 면접과 집단 토의 이렇게 선생님들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가 항상 앞서가는 교육, 혁신교육 한다는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집단 토의를 먼저 2차 때도 진행을 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글로 쓰는 것보다도, 예, 말로 써서 하는 게 기억률에 효과가 높다는 걸 또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자, 듣기가 5%예요. 읽기가 10%. 쭉 듣고 보는 게 20%가 남는다고 했어요. 근데 쭉 지나서 보면 집단 토의 했었을 때 50%가 남아요. 그런데 연습해요. 글로 쓰고, 나 스스로 계속 입으로 예, 내뱉으면서 연습을 해요. 인출 75%인데요. 자, 보세요. 가르치기가 몇 프로예요?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멘토링, 학습하는 거, 그리고 먼저 정말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같이 짝을 이뤄서 도와주시면서 설명하면서 그 선생님도 배우고 더 단단히 다져가고 또 배우신 선생님은 예, 역시 쉽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학습을 제가 아이고 같이 준비를 예,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은요 기출 분석할 거예요. 그냥 단순히 풀이가 아니에요. 분석이에요. 중요해요. 왜 그렇게 그냥 문제다 외우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셨던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과목별 기출문제 유형, 그 출제 빈도를 파악해서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분석 자료 제공해드리고 선생님들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내드리면 같이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의 출제 내용을 본 다음에 출제 경향도 같이 흐름을 보면서 한번 같이 분석하고 향후에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파악도 해보는 거죠. 자, 7, 8월에는요, 영역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인출 작업이 나오는 거죠. 이때까지는 뭐가 돼요? 입력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마찬가지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계속 인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인출과 함께 사례 위주의 시험 대비를 위한 답안 작성 요령을 익히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에서 11월 이제 마지막이죠. 예, 이제 모의고사하고요. 요약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과 비슷한 문제 다양하게 이제 올해 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한 해 쉽고 한 해 어렵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안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그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계속 예, 선생님들이 풀어가면서 현재 상황도 진단해 보면서 점검하면서 예,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마무리 요약 정리도 해드리면서 2차 시험 대비 그래서 기타 특별 상담도 예,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거기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거 잠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예, 이런 네, 선생님들이 같이 예, 나눌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했었을 때 이제 출제 경향이라던가 빈도 그 외에 선생님들이 또 별도로 노트 또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이제 같이 나눠드린 프린트에 체크해 가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같이 맞추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된 영역들은 아예 거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랑 문제 유형 자체를 풀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정리를 하고요.
말씀드렸죠? 계속 구조화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상심리 부분만 잠깐 뺐는데, 요렇게 이제 큰 덩어리로 선생님들이 이제, 예, 개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요 안에서 해당 유형이라던가 나올 만한 어떤 사례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임상 사례집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들 같은 거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SM-5 여기 쭉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항목으로 정리하고 좀 이렇게 제가 여기에는 그냥 체크 또 체크한다. 그냥, 예, 그냥 각인하시라고 그냥 여기다가 무의미한 듯 하지만 의미 있게 넣어봤습니다. 아무튼간 선생님들께서 예, 구조화하시고 예, 매핑하시고 진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들 공부법은 솔직히 다 달라요. 보세요. 합격 사례를 우리가 보잖아요. 다 다르죠. 기질과 성향에 따라 다르고, 예,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죠.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 나 주부면서 내가 대학원도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데 나 시간 없는데. 그런데 그런 비슷한 선생님 거 얘기를 들었어. 그럼 어때요? 아, 그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선생님 나름대로의 팁도 얻으시지만, 그치만 또 상황이 또 전혀 아닌 그런 어떤 부분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 각자의 공부법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거를 익히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1, 2월 달에 선생님들 계속 같이 예, 교육학과 함께 또 전공 스타트 해 가시면서 이제 같이 영역을 나가시면서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와 함께 나누시면서 또 같이 나누시면서 예,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공부법과 해결 방안을 가지고 쭉 선생님 자신을 믿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 거 다시 네, 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탄탄한 이론 그리고 실제 적용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1, 2차 그래서 동시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실무평가 대비 그리고 현장 적용력을 위해서 전문적인 특강을 제가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상 사례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집단 상담은 정말 만약에 시연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확정돼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특강을 미리 공지를 드리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쓰진 않았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이걸 별로 쓰지 않았어요. 색깔 있는 거 별표 5개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선생님들? 예, 건강관리죠. 체력관리.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 2월 달은 막 열심히 뭔가 시작할 막 마음으로, 그러다가 또 잠깐 쉬셨다가 아니면 3월 달에 다시 들어오셔서 막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보통 5월, 6월 이렇게 지나면서 7, 8월 되면 슬럼프에 빠지시면서 힘들어지시잖아요. 예,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정말 마음의 힘과 함께, 예, 몸의 힘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겨낼 수 있는 극복 방안을 준비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또 뭐 스트레칭 하는 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예, 탄탄하게, 아무튼가 몸과 마음이 탄탄하게,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됐잖아요. 예, 선생님들부터 잘 하실 수 있도록 1년을 아주 알차게 예,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 제가 아주 마음에 담고 있는 비슷한 문구 중에 하나예요. 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상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자, 불안해요. 왜? 예전에 나는 이렇게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걸 하면은 항상 무슨 일이 생겼어. 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나는 안 돼. 우리 그 공부하는데도,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스스로가 예, 환경에 예, 빠져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굉장히 어려움, 자기 통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미 우리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선생님이 바라고 꿈꾸는 왜 내가 교사를 처음 하려고 했는지 전문상담 교사를 어떤 정말 전문상담 교사가 되고 싶은지 선생님들 나름대로 꿈꾸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요. 정말 선생님들이 또 한참 덥고 힘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슬럼프가 막 있는 그런 여름 그때 이미 막 교사가 돼서 내가 뭐 어디 정말 동료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가 있는던가 이런 상상을 계속 하시면서 이미 거기 가 있다고 결정하시는 거죠. 예. 그걸 계속 꿈꾸시고 바라보시면서 예, 앞에 우리 이제 시작하면 물론 이제 어떤 교사가 될 것이고 어떤 꿈을 갖고 선생님들의 사명을 쓰면서 같이 외치고 열심히 달릴 거지만 아무튼간 선생님들은 다 준비되신 분이고 여기까지 잘 오셨으니까 아무튼간 화이팅 하셔서 내년에 좋은 합격의 열매를 같이 주렁주렁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예, 선생님들께 좀 마음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까지 제가 뭐 임용고시, 뭐 응시 자격부터 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출제 경향과 함께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선생님들 좀 잘 숙지하시고 예, 잘 결정하셔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